오늘 사회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박현도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ound of applause to Professor Park Hyun-do. 네, 방금 과찬의 소개를 받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간단한 상황들인데요. 이미 제가 너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군 철수 부분이라서 제 글에서는 아프간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프간이라는 나라의 개헌과 소련 침공의 역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하고 뒷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신문에 잘 안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왜 미국은 급하게 나왔고 왜 아프간 정부군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글을 썼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문제를 두고 철군이냐 아니냐를 두고 미국의 싱크탱크들끼리 이 논쟁을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2009년에 철군을 주장했던 분들은 이런 논리였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골치 아픈 곳이니까, 그리고 탈레반이 집권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은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그 주변 국가라는 네 나라는요,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중국, 러시아였습니다. When I say a neighboring countries, I'm referring to Pakistan, Iran, Russia, and China.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요, 미군이 주둔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안정적으로 세우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철군 쪽이 더 맞는 주장을 2009년에 한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2009년에 철군을 할 때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2021년 미국이 철수를 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철수에는 더 좋고 나쁜 때가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무조건 나왔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작전, 즉 중국 봉쇄 작전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전략 국가로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가 한 얘기입니다. 네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아프간에서는 없고,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예멘과 아프리카 쪽이라고, 예멘과 아프리카 그 시리아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나오는 거는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협상을 하면서 더 이상 미국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미국은 철수를 했고, 탈레반은 그 조건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아주 손쉽게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아마 지금 시간으로는 어저께일 텐데요, 이란이 주최로 하는 아프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인데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국경은 맺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쪽에 그 이득을 지키려는 러시아까지 해서 아프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론은 아프간의 어떠한 경우라도 미군과 나토가 주둔하지 않는다. 2009년에 철군을 찬성했었던 미국의 싱크탱크들의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지금 현재 그 2009년에 싱크탱크들이 말했듯이 어떤 나라도 탈레반이 집권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일은 일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니 탈레반을 잘 다스리면서 달래면서 간다라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사실상 가장 큰 패배자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프간 정부에게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카슈미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손을 잡고 카슈미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탈레반이 파키스탄에게 넘겨줄 것을 가장 걱정하는데 지금 현재 인도는 지렛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 인도가 아프간 정부에 투자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란의 전문가들이 한 정보를 수집을 했었는데요. 이란의 아프간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파리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왜 아프간에서 실패를 했는가? I have a very important intel which I gained from a Iranian expert of the region, Jafranian, throwing answers to why United States failed at Afghanistan. 탈레반이 집권한 것을 자파리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미국이 이거는 사실 사우디의 오랜 정보수장이었던 투르키 그 왕자의 말과도 일치한데요. 투르키 왕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실수는 어떻게 됐던 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아무리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프간 정부의 적군인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를 배제했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실수다. 이 점이 가장 큰 실수였고 자파리안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파리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탈레반과 협정을 하면서 아프간 정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리고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친한 사람을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민중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완전히 괴리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프간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아프간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는 실질적으로 친미 정권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고 국민들에게는 미국의 앞잡이라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카불 밖에서는 작동을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었던 많은 외신들이 한 말 중에서 인상적인 게 미국은 전쟁은 잘하고 정복은 잘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했다. 사실 이렇게 뜻깊은 한미 동맹의 자리에서 미국만 자꾸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공한 것보단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혼돈의 시간이 왔고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가장 고민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국경을 맞댄 나라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지역 즉 와한 회랑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중국이 이어지는 지역이 세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소굴 중에 소굴입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2020년 10월 달에 미국 국무부에서 에팀이라고 신장 위구르 동투르키스탄, 그러니까 이스턴 투르키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에서 보통 에팀이라고 그러는데요. 에팀을 2002년에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린 이래로 처음으로 18년 만에 제외했습니다. 사실 2002년에 미국이 에팀을 테러 명단에 지정했었을 때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팀을 테러 명단에 올렸는데 이제는 해제를 한 이유는 그 에팀이 실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부담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 동아시아의 통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중국 신장 위구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보편적인 우리 한국과 미국이 늘 얘기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국제적 이익에 많이 휘발려 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모든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는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반정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에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여서 테러 분자로 몰아붙여서 그동안 눌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그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고요. 실질적으로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신장 지역에서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스크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서울에 있다가 수원의 모스크로 가면은 거의 신장 위구르 사람들의 1년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벌금으로 때려집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리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쓸 수가 있는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가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슬림 대다수 국가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탄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떠한 특정한 인권 운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주변 국가들의 특히 중국의 눈에 벗어난다면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테러 분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억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작동하려면은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에게 얼만큼 갈지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끝으로 꼭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ISK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ISK가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IS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Since I don't have much time left, let me be short. We are hearing the term ISK frequently, and people are suspecting whether they're related to Syria or Iraq. But however, professionals in Afghanistan have a different opinion. ISK는 여러 상황에 봤었을 때는 파키스탄 정보국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파키스탄 정보국에서 ISK를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역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결성이 됐다고 그랬지만 ISK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IS와 연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믿기가 참 어려운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은 걸 놓쳤고 파키스탄은 미국을 잘 이용해서 자국의 이득을 잘 챙겼죠. 그러니까 미국의 적을 도우면서 또 겉으로는 미국을 돕는 척하면서 그러한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의 사실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어도 아프가니스탄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나오는 거는 맞는데 좀 더 조직적으로 잘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5월 1일 날 나오기로 한 거를 연기해서 9월 11일 날로 나오기로 한 건데 그렇다면 9월 11일 분명히 타임테이블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8월 30일 날 모든 철수 작전을 했다라는 게 그게 제일 아쉽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혼란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실은 좋은 그 미국의 전략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그 독일 속단처럼 결국 그러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전망을 해보면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생존은 이제 주변 국가들에 달려 있는데 미국이 그 늪에서 빠져나온 것은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과연 얼만큼 단계적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요. 여전히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봐야 될 점은 인도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인도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협력 속에서 인도가 어떻게 적성 국가들 특히 인도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너무나 안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인도가 어떻게 그거를 이끌어갈 것인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관심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좀 많지 않을까. 인도의 움직임, 인도가 주변 국가와 어떻게 같이 가는가,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궤를 같이 가는가를 보면은 우리도 인도의 그러한 현명한 그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해서 신장 위구르까지 중국의 문제까지 또한 인도의 문제까지 잘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아프간 사태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Second event of seminar. 다음 바로 이용준 대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ext, we'll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from the Ambassador Yongjun Lee. 예, 감사합니다. 이용준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 아주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일부 담당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어떤 전략적 배경이 있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박 교수님께서도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고 두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미중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갖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된 전략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것이 승산도 없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도 합치 않는 이런 국익도 승산도 없는 20년 전쟁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공병단과 의료부대를 파병했다가 5년 만인 2007년에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명박 정부는 바로 전해에 노무현 정부가 철군한 아프가니스탄 한국군을 다시 재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차관보로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을 맡고 있었고 3차례에 걸쳐서 한국군 주둔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미군의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그리고 무거운 방탄복을 입고 3번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이 파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미국이 요청을 한 것은 한국은 군대를 보낼 필요는 없고 돈만 내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그래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단 몇 명이 되더라도 전투 부대를 보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병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3번을 출장을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데도 신문에도 안 난 내용인데 가장 최초에 닥쳤던 문제는 가서 현지 미군 사령관을 카불에서 만났는데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국군이 소부대의 한국군이 올 경우에 미군의 병력이 요새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한국군을 보호할 병력을 말하자면은 별도로 책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군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는 한국군의 안전이 위험이 걱정돼서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프간 현지의 미군 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과거처럼 의무 부대나 공병단을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반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번에는 공병단을 안 보내고 순수 전투 부대만 300명 그것도 특전사 요원만 300명을 보낼 것이고 우리가 장갑차와 헬기까지 다 스스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자립을 할 것이고 또한 한국군은 바그람 미군 기지 내에 주둔 안 하고 별도로 외부에 독립적인 부대를 편성을 할 것이다 했더니 비로소 미군 쪽에서 대환영한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2번째로 닥쳤던 문제는 실제로 한국군이 주둔할 지역을 보러 다녔는데 이게 생각처럼 빈 땅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지방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땅들이 전부 대단히 위험하고 마땅치가 않은 땅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큰 문제는 한국군이 주둔지에 대해서 땅을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히 큰 예산이었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쟁에 처해서 위급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해서 현지 미국 대사관과 협의를 했더니 미국도 바그람 기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 다른 나라도 다 내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임대료는 끝까지 못 내겠다.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파병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 다 그 유력 정치인이나 주지사나 다 이런 사람들이라 전부 자기 땅에다가 한국 그 군을 유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항의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무료로 정부가 토지를 임대료 없이 빌려주어서 거기 그 한국군 부대가 4년 동안을 주둔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담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번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철수하는 걸 보면서 그 나라가 저렇게 부패하고 자기 나라 방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역시 그런 나라를 미국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승산 없는 20년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미 2011년 10년 전부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 피보트 아시아라고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예고가 된 정책이었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군으로서는 그 중동 지역과 서남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대중국 전선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1년에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근 30년 만에 다시 지구상에는 강대국 대결 체제가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신냉전 체제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제패에 앞서서 우선 아시아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두 가지 커다란 일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중국해의 면적이 한반도 전체 15배입니다. 그 15배 중에 90%가 공해 지역인데, 저기 왼쪽 지도에 있는 선 안에 있는 지역을 전부 중국의 영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는 뭐 옛날 과거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관할하던 영역인데, 이것을 중국이 다 중국의 배타적인 그 영해로 삼기 위해서 현재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넓은 바다에 대해서 영해를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이 저기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군사적으로 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고, 한 몇 달 전부터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중국 정부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선이 제1도련선. 이거는 일본과 대만,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선인데, 중국의 원래 계획은 2025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을 완전히 축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좀 일정이 지연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2도련선입니다. 이거는 일본과 괌 그리고 호주를 연결하는 선인데, 2040년에서 50년 사이까지 여기까지를 중국 해군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미국을 축출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는 뭐 제1도련선 때부터 완전히 중국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중국이 현재의 그 군사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주한미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국방성에 미국 군의 평상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보통 1.5라고 그럽니다. 대규모 전쟁 하나, 그리고 소규모 전쟁 한 개. 이것이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에 미국의 일반적인 군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제한된 군사력을 대중국 전선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으로부터의 철수는 대단히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서 대중국 전선의 군사력을 집중할 필요성에 따라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프간 철군이 미중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우선 가장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이 철수한 그 힘의 공백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uncertainty,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과거처럼 소총이나 들고 다니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군대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앞으로 탈레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5대 적국이 있습니다. 그 5대 적국 중에 4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5대 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북한 이 정도인데, 이 중에 북한을 뺀 모든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위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 위에 있는데, 러시아의 최대의 해외 기지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접경한 타지키스탄에 있습니다. 거기 현재 7,000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4나라가 모두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부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이 적국들에게 남겨두고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국이 미군의 아프간 철군하고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구르 문제입니다. 위구르 탈레반이 위구르 분리독립 지하드 단체에 대해서 지하드 병력이나 또는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미군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현재 노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대형 무기들이 위구르 독립단체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을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딜레마는 만에 하나 탈레반이 위구르 사태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일에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러시아와 똑같은 과거 소련의 아프간 점령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네 번째 제국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을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중국 내에 신장 위구르 외에도 티베트도 있고 여러 곳에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중국 내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간 철군이 미중 대결에 미칠 또 하나의 영향은 동아시아의 미군 증강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미군 병력이 증강됨에 따라서 대중국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군대의 일반적인 그 전쟁 수행 능력이 하나의 큰 전쟁 그리고 하나의 작은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 군대를 전면 철수했다는 것은 미국이 언제라도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대만 해협과 일본 해역에서까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플러스 다국적 해군과 중국 간의 현재 긴장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그에 더해서 최근에 미영 호주 간의 오커스가 창설됨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현재 군사적으로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더 훨씬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적할 사항은 그 미중 대결이 고조가 됨에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대 이래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 많이 하락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특정한 정책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이 고조되고 미국의 그 군사력의 중심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그리고 그 미군이 주둔하는 미군 기지의 전략적인 가치가 대단히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군의 무기 체계가 대단히 강력하게 고도화되고 있고, 또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도 미국이 미중 대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간의 안보상의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쟁점 현안들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변화가 이러한 쟁점 현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미중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하에서 그러면은 한국이 현재 친중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미중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하에서 한국의 현행 친중국 정책이 한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현재와 같은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한국의 친중국화를 더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백악관이 주한미군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조심할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는 전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재 한미 간의 합의에 따르면은 만일에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군이 그 한국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지시를 받는 한국군 장성에 의해서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현재와 같은 한국의 친북 정책이 지속된다면은 미군이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한국의 친북 정책이 지속되고 한미 동맹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으로서도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과 대중국 대응 능력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미중 대결 구도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어서 주한미군의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불확실성보다는 도움을 오히려 더 크게 많이 주게 되는 그 긍정적인 상황 변화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 conclusion, I believe U.S. withdrawal from the Afghanistan will be beneficial to Korea's security environment. Thank you. 제가 이용준 대사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말도 하려고 했는데 1분 내에 끝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얼마 전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한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갖는 비호감은 1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Which show the result that